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분 인명록 30번째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임상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0번째 주제는 조선을 대표하는 거상 임상옥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죽음으로 각성한 거상. 1779년에 태어난 임상옥은 꽤 괜찮은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평안북도 의주는 조선과 청나라 무역의 요충지였고요. 사신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국경 관문에 해당했습니다. 그의 가문은 할아버지 때부터 상업에 종사를 해서 넉넉한 살림을 꾸려갈 수 있었죠. 그러나 그의 아버지 임봉핵은 상인이라는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는지 역관을 꿈꾸면서 여러 차례 잡과에 도전했다가 낙방을 하게 됩니다. 임상옥은 이런 아버지 덕분에 청나라 말에 능통했지만 넉넉했던 살림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임봉핵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당시 의주 지역의 상인연합인 만상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밀무역에 나섰고 다시 돈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밀무역을 하던 임봉핵이 물에 빠져서 사망을 했는데 이때 임상옥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만상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집은 풍비박산이 났고 임상옥은 만상 집안의 노비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행히도 임상옥을 데려온 만상은 임상옥이 마음에 들었던지 밀무역을 시켜보았고 집안 내력 덕분인지 임상옥은 여기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만상은 임상옥의 성과를 인정했고 그를 노비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임상옥은 진짜 상인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상인적 재능을 확인한 임상옥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벌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도 만상의 일원이 됩니다. 만상이 되면 스스로 나서 사신을 따라다니면서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도 처음으로 청나라에서 약간의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북경의 한 청루, 그러니까 창녀나 창기들이 손님을 맞이하는 집에서 자신을 붙잡고 살려달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살펴보니 미모가 수려하고 교육도 제법 받은 듯한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주정뱅이 아버지 때문에 팔려가는 신세에서 우연히 임상옥을 보고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사정의 딱함을 보고 나서 임상옥은 은자 200냥을 그녀의 몸값으로 대신 내어 주었고 그녀를 청루에서 빼내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노잣돈까지 쥐어준 임상옥은 자신의 갈 길을 가려 하는데 그 여인이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알려주고 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는 자신이 의주의 상인 김상옥이라는 7글자만 알려주고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은자 200냥은 사실 그에게 있어서도 매우 큰 돈이었고 그로 인해 의주로 돌아오고 나서도 거의 10년 동안이나 임상옥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박종일이란 친구가 찾아와서 최근 북경에서 가장 크게 장사를 하고 있는 대상이 임상옥을 찾고 있다라는 말을 전해 주었고요. 임상옥은 의아해 하면서도 북경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옛날에 구해주었던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그 후 청나라 대상의 첩으로 들어갔다가 아들을 낳고 정실 부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임상옥을 잊지 않았고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 임상옥이 치렀던 돈의 10배를 돌려주고 남편과 독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일이 훗날
임상옥이 거상으로 자라는데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인삼무역으로 거상이 되다. 지금도 인삼은 굉장히 귀한 약재로 사용되고 있지만 조선시대의 열악한 운송, 보관, 유통 이 구조에서 인삼은 그 가치가 특히나 엄청났습니다. 특히 청나라의 인삼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뛰어난 효능을 지닌 고려, 조선의 인삼은 그야말로 금값이었죠. 당시 저렴할 때는 인삼 한 근이 은 한 근과 비슷했고 비쌀 때에는 금 한 근과 같은 가격에 거래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인삼의 가치를 짐작할 만합니다. 청나라의 대상과 거래를 하게 된 임상옥은 당연히 임산 무역을 노리게 되는데 문제는 조선의 조정 역시 그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수를 벌어들일 목적으로 공식적인 교역권 및 할당량을 통제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임상옥은 어떤 인물을 공략해야 인삼 교역권을 따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순조 임금의 외삼촌 박종경 대감의 행사에 축의금으로 백지수표를 내밀어 그를 놀라게 합니다. 결국 임상옥은 박종경의 지지 아래 거의 최대치의 물량을 받게 되었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게 일종의 정경유착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당시 시대상에서 조정과의 연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임상옥 역시 어쩔 수 없는 선택에서 가장 크게 베팅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잘 나가던 임상옥에게 다시 한번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1821년 변무사의 수행원으로 조선의 상인들이 인삼을 들고 따라갔는데 청나라 상인들이 단합을 해서 일정 금액 이상으로는 절대로 안 사겠다라면서 조선 인삼의 불매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조선 상인들은 당연히 속이 타들어갔죠. 사신단을 따라온 것이기 때문에 사신단이 돌아갈 때는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앞서 말했듯이 보관 방법이나 운송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북경까지 가지고 온 인삼을 그대로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 봤자 상품의 값어치는 없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많은 분량을 담당하고 있던 임상옥 역시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임상옥은 회심의 한 수를 내어 놓습니다. 내가 이 귀한 인삼을 모두 태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헐값에 팔지는 않겠다 라고 말한 임상옥은 실제로 하루의 일정량을 저작거리에 가져다 놓고 불에 태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북경의 상인들은 임상옥이 진짜 인삼을 모아서 불을 지르자 태도를 돌변해서 임상옥이 처음에 말한 가격에 인삼을 모두 사겠다라고 애원을 하죠. 그러나 임상옥은 자신을 붙잡는 북경 상인들을 뿌리치고 계속 인삼에 불을 붙입니다. 북경 상인들끼리 서로 가격을 높여가면서 사겠다고 하자 그제야 임상옥은 원래 가격의 10배에 이미 불태운 인삼의 가격까지 치르게 한 뒤에 인삼을 팔았습니다. 기록에 따라서는 2배였다, 10배였다,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원래 가격에 몇 배 더 받으면서 자기가 불태운 인삼값까지 다 받아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거상. 그의 장사 수완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앞서의 사건들만 살펴보아도 짐작할 수 있지만 정작 그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게 만든 것은 그가 보인 구휼활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재물은 물처럼 평등하고 사람은 저울처럼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가난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재산을 베풀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이런 자선 활동이 소문이 나면서
중인 신분에 불과했던 임상옥은 조정의 청거를 받아 1832년 곽산의 군수가 됩니다. 또한 1834년에는 자신이 살고 있던 의주 지방에 큰 홍수가 났을 때 이재민들을 돕는데 가장 앞장서서 재물을 나눠 주었고요. 이로 인해서 구성부사 종 3품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비변사에서 그에게 과분한 자리라고 하면서 성토를 하는 바람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긴 했지만요. 사실 조선 후기에는 돈 많은 중인들이 공명첩을 돈으로 사서 너도 나도 양반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선 최고의 부자인 임상옥에게 이런 벼슬이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임상옥의 경우에는 돈을 주고 양반을 산 게 아니라 천거를 통해 실제로 벼슬을 받았다라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임상옥은 항상 장사꾼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닌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후진을 양성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항상 마음가짐을 다잡기 위해 잔에 7할가량이 채워지면 모든 술이 흘러내리는 술잔 개영배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개영배에는 가득 채워 마시지 말기를 바라며 당신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는 조선 최고의 부자였으면서도 항상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경계했으며 절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임상옥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